반갑습니다. 송주준입니다.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고 난 뒤에 대한민국엔 정말로 엽기적인 사건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엽기적이다 이 말 말고 제가 다른 말로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정말 상상을 뛰어넘는 충격적이고 엽기적인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분명히 대한민국에는 진보 좌파적인 그런 정권들이 있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도 있었고 노무현 대통령도 있었죠.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 경우는 어떻습니까? 이 사람은 지금 노무현 정부 당시에 비서실장으로 그렇게 있었던 사람인데 어떻게 된 것인지 노무현 대통령의 모습은 전혀 보이지가 않아요. 문재인 정권과 문재인 대통령을 가르쳐가지고 우리가 진보 좌파적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저는 추후도 그렇게 얘기할 수 없습니다. 문재인 정권은 진보 좌파 정권이 아니에요. 문재인 정권은 철저하게 그냥 운동권 세력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운동권 세력이 추구하는 게 뭡니까? 간단한 것이요. 북한의 모습을 대한민국에다가 들여오겠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것이죠. 아니 그렇게 북한을 원하고 그렇게 북한을 추종한다라고 하면은 북한에 가서 살면 되지 왜 대한민국에서 그렇게 애를 쓰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런 식의 멘탈리티를 갖고 있는 사람이 현재 지금 청와대를 꿰차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면을 우리가 생각을 해봤을 때 문재인 정권에서 상식 밖의 사건들 정말로 엽기적인 사건들이 벌어지는 것도 이해가 됩니다. 북한에서야 자연스러운 일들을 갖다가 대한민국에 갖고 와가지고 하려고 하니까 당연히 엽기적인 사건들이 나타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중에서도 가장 저는 엽기적이라고 생각하는 게 법치에서 문재인 정부가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법무부 장관이 누구였습니까? 딱 두 사람 생각하면 되는 것이죠. 조국 전 장관 그리고 추미애 전 장관입니다. 말해서 뭐 하겠습니까? 이미 두 사람만 생각해 보더라도 대한민국에 얼마나 엽기적인 사건들이 법치에서 벌어졌는지 그대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조국 일가라고 표현할까요? 그 조국 사태 얼마나 대한민국을 갖다가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까? 조국으로 끝날 줄 알았어요. 그 법무부 장관 한 명으로 끝날 줄 알았습니다. 근데 웬걸 조국이 가니까 추미애가 등장을 합니다. 이분도 마찬가지였던 것이죠. 아들과 관련된 군 휴가의 문제 그걸로 수많은 장병들을 절망에 빠뜨렸고 그 개인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체제 자체를 마비시켰던 사람 아닙니까? 검언유착 그거를 좌지우지했던 사람이 추미애 장관 아니에요. 검언유착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 생 난리를 쳐가지고 대한민국을 완전히 뒤집어 놨는데 검언유착 온데간데 없이 지금 사라지고 없죠. 저는 이런 식의 추미애 장관의 모습을 보면은 정말 엽기적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추미애 장관뿐만 아니라 그런 식의 추미애 장관과 문재인 정권을 지지하고 있는 지지층을 생각을 해본다면 이 모든 현상 자체가 문재인 정권에서 벌어지고 있는 모든 현상 자체가 사실상 이거는 사회적 병리 현상이다 라고 얘기할 정도로 가히 엽기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실 겁니다. 야 그래도 추미애 장관 덕분에 우리가 윤석열이라고 하는 사람을 발견할 수 있었던 거 아니냐? 분명히 사실이죠. 그렇죠? 추미애 장관의 엽기적인 행동이 있었기 때문에 윤석열 검찰총장의 존재가 부각이 될 수 있었고 현재 지금 차기 대권 후보 1위까지 올라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되게 재미난 것이 한 가지가 있어요. 추미애 때문에 윤석열 검찰총장이 뜰 수가 있었는데 반대로 생각을 해본다면 윤석열 검찰총장 때문에 추미애 전 장관이 마찬가지로 뜰 수가 있다는 겁니다. 보수 우파 그리고 중도 요 진영에서 봤을 때는 윤석열이라고 하는 사람을 생각하게 되는 것인데 반대 진영 입장에서는 그 지지를 하는 것만큼 마찬가지로 추미애 장관을 지지하게끔 되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를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최근에 여론조사에 따르게 되면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검찰총장직을 사퇴하고 난 뒤에 차기 대권 후보 1위에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윤석열 검찰총장의 정치적인 존재감이 굉장히 지금 급부상이 된 것이죠. 그러면 윤석열 검찰총장이 뜬다. 누구도 같이 뜬다라는 거예요. 추미애 장관이 같이 뜬다라는 겁니다. 말도 안 되죠. 당연히 상식적으로 말도 안 됩니다. 근데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문재인 정부에서는 엽기적인 행동이 상식적인 게 됩니다. 실제로 추미애 씨는 이런 식의 분위기를 반영이라도 하듯이 최근에 김어준 씨의 방송에 나와가지고 사실상 출마 선언까지 했는데요. 오늘 저는 영상을 통해 가지고 추미애라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개인적인 욕심에 찌들어 있는 사람인지 이 사람이 살아남기 위해 가지고 얼마나 자신의 소신을 바꿀 수 있는 기회주의자인지 이분이 최근에 어떤 정치적인 출마 선언을 했는지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같이 한번 보시죠. 자, 더불어민주당의 김경협 의원이 있는데요. 삼선 의원이고요. 대표적인 친문계다 이렇게 여겨지는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이분이 최근에 다음과 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추미애가
동요 대권 주자 중 한 명이라는 것이에요. 자, 스멀스멀 추미애 장관의 출마와 관련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얘기 같은 경우는 사실 처음 시작된 것은 아니죠. 애당초 추미애 장관이 장관직을 경질당했다라는 얘기가 나왔던 배경 또한 뭐였습니까? 추미애 장관이 너무 정치적인 욕심이 크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게 이제 추미애 장관이 떠나는 날의 모습인데요. 보시게 되면 추미애 장관이 막 저렇게 울먹거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꺼냈던 얘기가 뭡니까?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얘기를 꺼내고요. 한명숙에 대한 얘기를 꺼내고요. 심지어 조 전 장관에 대한 얘기까지도 꺼냅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추미애 장관만큼은 추미애만큼은 노무현 전 대통령을 입에 올리면 안 되죠. 노무현 전 대통령이 무슨 정신을 계승했다. 그 말을 결코 추미애 장관은 하면 안 됩니다. 왜? 애당초 추미애라고 하는 사람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의 주역이었던 사람 아닙니까? 노무현, 한명숙 이뿐만이 아닙니다. 추미애 전 장관이 지금 조국에 대한 얘기까지도 꺼냈습니다. 제가 한번 질문해 볼게요. 2019년도 당시에 조국에 대해 가지고 난리가 났었을 때 조국 사태가 이제 터지게 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조국에 대해 가지고 의심하고 조국에 대해서 공격을 할 때 그때 당시에 추미애 전 장관은 뭘 했습니까? 꿀먹은 벙어리 아니었습니까? 대놓고 나서가지고 조국에 대해 가지고 항변하지도 못했고 조국을 변호해 주지도 못했죠. 당연히 변호하면 안 되지만 조 전 장관에서 변호를 안 했던 이유는 정의의 입장에서 변호를 안 했던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자신의 정치적인 욕심을 위해서 선거에서 이기겠다라고 하는 그 욕심을 위해 가지고 조 전 장관에 대해서 침묵했던 거 아닙니까? 그랬던 사람이 자기가 사퇴를 하면서 뭐라고요? 조국 전 장관이 겪고 있는 그 아픔에 대해서 이해가 된다고요?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심지어 이 말은 조 전 장관이 듣더라도 코웃음을 치겠어요. 자, 3월 5일입니다. 김어준의 다스베이다에 추미애 전 장관이 출연했는데요. 또다시 반복해서 뭐라고 합니까? 조국 가족을 향해 가지고 당해보니까 알겠더라. 장하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저는 저 얘기를 들으면서 딱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정말 발악을 하는구나, 발악을 해,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치 그거 조금 더 해보겠다고 그 국회의원 몇 선 했으면 된 것인지 얼마나 또 욕심이 크면은 그 다음 단계까지 생각을 하냐, 정말 진짜 발악을 한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심지어 뭐라고까지도 지금 얘기를 합니까? 2019년도에 조국 사태 당시를 돌이키면서 후회되는 것도 있다. 그 아픔을 조금 일찍 알았더라면 저는 그때 당에 있었다. 선거에 불리할까봐 거리 두기를 했다. 이렇게 지금 얘기합니다. 끝까지 지금 조국을 팔아먹고 있는 것입니다. 친문 세력들은 제발 좀 정신 좀 차리시기 바랍니다. 추미애 장관은 지금 조 전 장관을 이용해 먹고 있는 것이에요. 저 개인적으로는 조 전 장관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 부분만큼은 정말로 추미애 장관의 실체를 여러분들이 똑바로 아셔야 되는 겁니다. 추미애 이런 식의 모습, 당을 위해 가지고 헌신하는 그런 식의 모습이 아니라 철저하게 개인주의적이고 이기적인 사람이다 라고 하는 모습은 조국한테만 해당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놀랍게도 누구한테도 해당이 되냐? 이낙연한테도 해당이 됩니다. 놀랍게도 추미애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재명, 이낙연 구도가 지루하다라는 것이에요. 당대표조차도 저런 식으로 공격을 하는 게 추미애입니다. 그리고 김어준 씨의 방송에 나와가지고 사실상 자신의 정치적인 야욕을 다 드러냈죠. 추미애가 뭐라고 했습니까? 김어준이 묻죠. 출마 선언은 언제 할 것인가? 이러니까 제가 정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대가 나를 원한다면 자연스럽게 하겠다라는 것인가? 그렇게 우아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다. 저의 진심을 담아 집중하고 있으면 그 느낌이 올 때가 있을 거라고 막연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다. 몇 개월 안 남았다는 얘기로 들린다. 출마 선언은 언제 할 것인가? 라는 질문에 대한 추미애 전 장관의 대답은 뭡니까? 그건 제가 정하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시대가 부르면 가는 것이지 자기가 정하는 건 아닌 것 같다. 사실상 지금 저게 뭐겠습니까? 차기 대권 후보로서의 출마 선언을 한 것이나 다름없는 것이죠. 저런 사람이 무슨 놈의 당을 위해 가지고 조국을 위해 가지고 자기는 그저 당에 있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 말이나 되는 소리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인 것이죠. 검찰 개혁이라고 외치는 거, 그것조차도 얼마나 허상인 겁니까? 근데 이분이 현실 파악은 못하고 계속해 가지고 지금 여권 인사들을 만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만난 사람이 또 뭐라고 지금 얘기를 합니까? 추 전 장관이 검찰 개혁을 완수하지 못해 매우 아쉽다라는 말을 여러 차례 했다. 검찰 개혁으로 승부를 걸어보겠다라는 분위기가 강했다라는 것이에요. 정말로 만약에 추미애 장관이 자신의 대선 행보를 갖다가 검찰 개혁으로 하겠다 이렇게 나선다면은 글쎄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그렇게 걱정을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사실상 이분이 현실 감각이 아예 지금 없다라는 게 그대로 지금 나타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현재 지금 국민들 가운데 검찰 개혁을 외치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됩니까? 윤석열 검찰총장이 왜 떴는데요? 윤석열 검찰총장이 왜 지금 도대체 차기 대권 후보 1위로 지금 등극을 한 건데요? 검찰 개혁의 허상이 지금 드러나가지고 자연스럽게 반작용으로 윤석열 검찰총장
대통령에 대한 지지로 이어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순간까지도 검찰 개혁을 가지고 대권 행보를 하겠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택도 없는 소리죠. 시대착오적이죠, 그렇죠? 현실 감각이 전혀 없는 것이죠. 한마디로 얘기해서 엽기적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글쎄요, 추미애 장관의 야욕은 넘쳐나는 것 같은데 대한민국의 현실, 대한민국 국민들은 결코 추미애 장관을 따르지는 않을 것입니다. 검찰 개혁 참으로 헛웃음이 나오네요. 오늘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